좀 덥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 생활하기에는 딱 좋은 그런 온도인 것 같습니다. 올 여름이 유난히 더워서 그런 걸까요? 이런 날씨만으로도 살 것 같은 생각에 기분도 좋고 좀 행복한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그 전통 과자라고도 할 수 있는 엿, 그 엿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찹쌀, 맵쌀, 옥수수, 조, 고구마 등의 곡식에 엿기름을 섞어서 당화를 시켜서 오랜 시간 솥에 졸이면 그 엿이 되는데요. 이런 방법은 고려시대 이전부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엿은 먹을 것이 없던 옛 시절에는 그나마 먹기 쉬운 그런 군것질 거리였는데요. 한국전쟁 이후에는 돈 대신 고물을 받아 되파는 그 고물상이 엿을 파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아주 어린 시절에 그 집에 있는 그 쇠붙이로 된 그릇, 또 빈병, 신문지 같은 그런 종이 뭐 이런 거 들고 가면은 엿장수 아저씨가 그 가격에 해당되는 만큼 엿판에다 이렇게 끓을 대고 탁탁 이렇게 쳐서 엿을 떼내서 이렇게 주었던 그런 기억이 좀 가물가물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엿 허리를 이렇게 뚝 끊어서 엿에 난 구멍이 몇 개인지 세어보고 가장 많은 사람이 이기는 그런 엿치기라는 놀이도 했던 마지막 세대가 저이지 않을까, 우리 같은 이 나이의 연령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엿이 지금은 대학 입시 때 그냥 찰싹 합격하라는 또 이런 좋은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욕을 의미하는 그런 비속어의 뜻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엿처럼 떨어지지 말고 딱 붙어서 합격해라 라는 건 고개가 좀 끄덕여지거든요. 그런데 왜 욕을 뜻하는 그 비속어로 쓰이게 됐는지는 사실 좀 저도 한편 또 궁금하더라고요. 그 유래는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널리 회자되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답니다. 일명 무주파동이라는 것으로 많은 학부모들을 들끓게 만든 사건인데요. 1964년 12월 7일 대한민국 65학년도 서울특별시 정기중학 그 필답고사 정답 발표 이후에 발생을 한 그 사건인데요. 아니 중학교 입시하고 엿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드시겠죠. 그런데 당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4년 12월 7일에 치른 서울특별시 지역 전기 중학교 입시 자연과목 18번 문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다음은 엿을 만드는 순서를 차례대로 적어 놓은 것이다. 1. 찹쌀 1kg가량을 물에 담갔다가 2. 이것을 쪄서 밥을 만든다. 3. 이 밥에 물 3리터와 엿기름 160g을 넣고 잘 섞은 다음 섭씨 60도의 온도로 5시간 내지 6시간을 둔다. 자, 위 그 3에서 대신 넣어도 좋은 것은 무엇일까? 이 문제인데요. 엿기름 대신 넣어서 엿을 만들 수 있는 것 1번 디아스타제, 2번 꿀, 3번 녹말, 4번 무즙. 이 네 가지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답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기에 이 그 출제자의 그 답은 1번 디아스타제였는데요. 4번 무즙도 답이 된다는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답니다. 1번 디아스타제를 적은 학생들은 물론 정답이니까 당연히 맞게 하고요. 무즙으로 이렇게 무즙이 정답이다 라고 적은 학생은 틀린 답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무즙 안에 디아스타제가 들어가 있어서 진짜로 엿으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즙을 답으로 써서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진 학생의 학부모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학부모들은 이 문제를 법원에 제소하기로 하고 먼저 입시 담당 기관에 항의를 했는데 이 항의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기가 막히고 화가 난 학부모들은 실제 그 무로 엿을 만들어서 입시와 관련된 기관에 찾아가 무즙으로 만든 엿을 먹어보라고 소리치면서 엿을 들이댔답니다. 엿 먹어라. 이게 무로 쓴 엿이다. 빨리 나와 엿 먹어라. 무즙으로 쓴 엿 맛이 얼마나 맛있고 달콤한지 아느냐? 엿 먹어라.
막 이렇게 해서 결국 6개월이 지나서 무줍을 다 불어 써서 떨어진 학생 38명을 정원에 관계없이 경기중학교 등에 입학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이 사건이 신문에 크게 났더라고요. 그 후에 엿먹어라가 욕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엿을 이용한 역설이나 비속어는 그 전부터 발견이 되었고 많은 주장들이 있지만 문헌상 정확하게 그 근거가 제시되는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문지상에서 떠들썩하게 회자되었던 일이니만큼 이 사건이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튼 엿은 한국의 전통 과자이기도 하고 또 합격을 기원한다는 좋은 뜻을 가진 만큼 앞으로 널리 그 엿을 알리고 해외로도 수출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엿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